자, 우리 가격 얘기했으니까요. 이번엔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수장이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암호화폐가 겨울을 이겨낼 방법을 3가지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박사혁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가상자산 겨울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블록체인 확장성이 확립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두 번째는 최근 미국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이 논란을 해소하고 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금융 가상자산 금융 사례를 의미하는 그 유틸리티에 대한 사례를 창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김동완 대표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확장성, 그리고 유틸리티, 유용성, 그리고 규제 측면인데 좀 분리해서 확장성과 유용성,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겨내야지 겨울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장성과 유틸리티, 유용성은 단시간에 혹은 뭐 조만간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 건가요? 일단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크립토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CEO잖아요. 이게 다 코인베이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희망사항 3가지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일단 확장성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특히 레이어 2, 최근에 이제 레이어 3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장성은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올라온 상황이다. 그런데 비금융 암호화폐 사용 사례는 사실 없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사례가 없고, 뭐 SNS 같은 SNS 서비스들이 조금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뭐 글 하나 올릴 때마다 이제 아주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뭐 기존 트위터에 익숙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온전히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은 규제적 측면이잖아요.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이 될까요? 요거는 지금 이제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합의는 미국의 정치 지형이 교체되면 가능하다.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교체가 될 경우에는 아주 빠른 기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교체가 되면야 뭐 크립토 산업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교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은 규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관건일 텐데 사실 미국보다 앞서서 규제를 정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캐나다 그리고 유럽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어떤 규제적인 입장을 취하느냐가 우리의 규제 당국에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미국은 과연 어느 쪽 방향으로 틀어서 규제를 확립할까요? 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다를 따라갈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을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 캐나다하고 미국은 같은 북미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증권법을 기준으로 이 가상자산 규제를 따지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정 케이스에 대한 가상자산 규제는 건 바이 건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정확히 가상자산이 증권이고 어떤 게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명확한 규제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인 거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 쿼드리가 CX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창립자가 거액의 비트코인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사망한 뒤에 이 비트코인 자금이 싹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립자 횡령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사에 착수했고 캐나다 당국이 그 이후로 이 캐나다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증권법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여태까지 미국도 이 증권법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증권성을 판별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좀 그 증권법 안에서 체계를 마련하는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유럽의 미카 법안이죠. 맞습니다. 유럽의 미카 법안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가상자산 법안을 명시를 해놨죠. 다만 뭐 NFT나 디파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를 안 해서 좀 더 보완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가상자산의 발행 방법이라든지 뭐 가상자산 공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게 유럽의 미카기 때문에 이 미국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이 크립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크립토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